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에 산사태가 나 토사와 바위 3만여 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오가는 차량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일주도로에는 위험한 급경사지가 21곳이나 더 있습니다.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오전 2시 40분쯤 울릉군 북면 현포리의 절벽 경사지가 무너졌습니다. 3만여 톤의 토사와 바위 덩어리가 울릉 일주도로를 덮쳤는데 사고 당시 오가는 차량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만 300mm 가까운 많은 비가 지속돼 지반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산사태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계속 내린 강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화되면서 원래 그쪽이가 좀 이렇게 토사가 비 올 때마다 조금씩 내리고 했던 그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원래 좀 취약한 곳에서 이제 지반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일주도로가 막히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릉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응급 복구에 나서 이틀간 2천여 톤의 토사를 제거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차량 통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면 복구 작업에 최대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울릉도의 산지에 있는 해안가 절벽과 급경사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릉 일주도로의 급경사 위험 지역은 모두 29곳. 하지만 막대한 공사비와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6곳만 안전정비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도 2곳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은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계속 예산이 국도비 확보되는 대로 계속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21개 위험 지역을 모두 정비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도 영토 수호의 근거지인 울릉도에는 지난해 46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는데 일주도로 급경사지의 붕괴 사고는 자칫 대규모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에 나서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울릉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에서 제조 생산된 수산물 가공품 수입량이 15톤을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 의원이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부터 이달 중순 사이 이들 지역에서 들여온 어포와 어묵 등 수산물 가공품은 15톤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등 8개 현 일반 수산물은 지난 2013년부터 수입 금지됐지만 수산 가공품은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가공품을 통한 우회적 수출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수소경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로 지정된 포항이 우리나라 수소경제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수소경제 주도권을 지역이 가져가겠다는 선언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얻는 장치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은 포항입니다. 우선 지난 7월 포항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정부 예타를 통과하면서 사업비 1,9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투자를 받은 연료전지 전문기업 FCI가 포항 블루벨리 산단에 3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고 포항 투자를 검토 중인 관련 기업도 70여 개에 이릅니다. 이번 기회에 포항에 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을 2027년까지 건설을 해서 유럽과 미국과 중동 지역에 주로 수출하는 사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항 테크노파크는 여세를 몰아 지방시대주도 수소경제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선포식에선 포항이 수소경제 대전환 및 수소에너지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50여 기관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특화단지를 지정을 받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항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와서 산업하기 더욱더 좋은 여건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수소경제 대전환 없이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은 어렵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역 내의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수소경제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당찬 선언을 한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한 전현직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영일만 희망포럼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의 공천 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친인척을 공천하는 등 사천에 대한 역효과로 포항 남구에서 민주당 3명, 무소속 2명이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울릉군은 무소속 군수를 비롯해서 6명 군의원 중 3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연구센터 국가공모에서 포항공대 첨단 바이오 분야가 최종 선정돼 국비 48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